안녕하세요, 해공호재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는요 마이너스 1.5% 약세 마감했고요. 네이버는 강법입니다. 0.25%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두 종목 오늘도 뭐 갈렸지만 누가 먼저 빠지고 오르고 이거 큰 의미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당장 그리고 우리가 제가 투자자님들이 말씀드렸었던 1월 이번 주 카카오 반등 뭐 네이버는 그냥 버텨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정도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는 이거 나쁘지 않아요. 20만원 아래로 언더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괜찮다. 이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지금 오늘 현재 종가로 보면 20만 4,500원이니까 예, 뭐 물론 이제 31일까지는 내일 포함해서 2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마감까지는 2거래일 남았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뭐 20만 원이 이탈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뭐 오늘 종가상으로는 버텼으니까 뭐 아직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특히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네카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명절 연휴 긴 휴장을 앞두고 약 4거래일입니다. 4거래일간 휴장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자분들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뭐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좀 가져가려면 뭐 악재가 있든지 호재가 있든지 어쨌든 내용을 좀 알아야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네 그래도 명절 기간을 조금이나마 심리를 좀 안정시키고 좀 보시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미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역시 우리 전문가가 얘기했던 그 내용 때문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크게 투자 여러분들이 동요할 일도 없는 거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우리 뭐 물론 이제 내일이나 또 명절 연휴 기간에도 제가 또 중간중간에 쉬지 않고 우리 그 미국 증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뭐 특별한 이벤트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명절 연휴 기간에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간단 명료하게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술적으로 먼저 볼게요. 자, 네이버는 제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장까지 해가지고 한 38,000원 이상으로 좀 갖다 붙여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마지막 31거래일 이 거래일 우리 38,500원도 좀 돌파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따지고 보면 1월 마감을 양봉으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데 이거 뭐 오늘 목요일까지 지금 이 모양이니까 글쎄요 내일과 우리 31일 날 서프라이즈하게 얘가 뭐 6, 7% 이상으로 급등해가지고 이렇게 마감할지는 우리가 지금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뭐 미친 듯이 날아가고 또 미국 연준에서 뭐 금리 뭐 동결하든지 아니면 인하하든지 또는 뭐 애플의 실적 또 뭐 엔비디아 죄송해요 엔비디아는 그 나중이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또는 그 외의 종목들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네들 실적들이 나쁘지 않아서 미국 증시가 계속 좋았다. 그러면 한국 증시도 31일 일단은 갭상승해서 크게 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네카오가 그때 당시에 못해도 한 뭐 2% 3% 이상 갭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조건이 맞으려면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상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더 두려운 일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갭상승이 아니라 갭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투자자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비트코인 가격도 보면 오늘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1.45%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 그 자산 시장이 다소 좀 출렁거리고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도 역시나 지금 0.26% 오늘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 미국 증시도 오늘 내일 밤 조금 우리 주의해야 되지 않느냐, 경계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가 서프라이즈하게 뭐 38,500원 이상으로 좀 넘어가는 그림은 일단은 조금 욕심은 내려놓고요. 지금은 최소한도로 그러면 더 내려가지 않으면서 빠르게 단기 바닥이라도 양봉 나오면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뭐 대체로 많은 뭐 주식 시장의 종목들이 대거 좀 빠졌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뭐 또는 이쪽 자동차 쪽 일부 제외하면요,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시장의 약간 변동성이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24% 빠졌고요. 코스닥은 1.13%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좋지 않게 아래로 내려 눌러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 내일도 다소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세력들은 일단은 조금 현금화 시켜서 우리 명절 연휴 기간에 있을 미국의 대형 이벤트들을 좀 해지하려고, 그러니까 좀 피했다가 명절 이후에 사실 뭐 새롭게 좀 뭐 우리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지 지금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바로 이제 먼저 투자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물론 이제 중국도 휴장입니다. 춘절 연휴 긴 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뭐 우리 국내 증시에 큰 변수가 되진 않아요. 예. 자, 그러면 바로 FOMC 회의입니다. FOMC 회의. 그러니까 페드 연준에서 이 FOMC 회의를 개최해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지금 발표된 이후에 앞에서 먼저 동결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할 것처럼 하다가 동결을 하고,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자꾸 해줘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좀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것을 좀 추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편한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리면 우리의 한국도 개별적으로 한국이 막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금리 4.5%에서 이번 금리 그 결정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가 지금 주목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요거 잠깐만 멘트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2월 18일 날 있었던 미국의 금리는요, 0.25포인트 그때 인하해가지고 4.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5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4.5포인트인데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서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동결이 되는지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전망은 동결하지 않겠느냐. 앞에서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했던 것 때문인데 일단 동결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말이라든가 또는 다음 주로 가면서 이 부분이 좀 더 확정적으로 좀 제가 투자자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월 29일 날이죠. 1월 29일 날 우리 연준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요, 우리 30날입니다. 그렇죠? 미국 날짜로 이제 29일이니까 우리 한국 날짜로는 30날 새벽 한 3시경이 될 것 같고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시장 연휴 기간이지만
연휴 기간이지만 향후에 이제 31일 날 개장할 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 연준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금리 결정이 1차적으로 가장 큰 변수가 된다. 그래서 미국 금리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로 기업의 실적 발표가 되겠죠. 자, 이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미국 증시에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주식 업종들 가운데서 대부분 다 발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면 애플입니다. 엔비디아는 항상 좀 뒤쳐져서 발표하니까 엔비디아는 일단은 차치하고요. 애플입니다. 애플은 한국 날짜로 31일 날 아침 7시입니다. 31일 날 우리 긴 휴장 끝에 이제 개장하게 되는데 그때 아침 7시에 그 발표를 해요. 7시에. 그러니까 애플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변수가 되겠죠. 실적 발표 변수 중에 가장 큰 애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한국 날짜로는 30날 아침. 메타. 우리 페이스북이죠. 30날 아침. 테슬라. 2차 전지, 전기차. 대장주죠. 30날 아침. 네. 얘네들이 지금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30날 아침, 이른 아침에 대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그래서 29일 30날 이렇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동성이 나오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죠. 요거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찍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애플을 제가 주목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실적. 그 실적 가운데 제가 애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애플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우려하고 있느냐? 바로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중국 4분기 휴대폰 판매량이 급격하게 다운한 겁니다. 급격하게 대략 마이너스 18%라고 제가 봤는데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다운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약 한 17%, 18%가량 급락한 애플의 스마트폰 이 출하량이 그럼 애플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화웨이는 오히려 1위를 탈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내려앉고 중국의 화웨이는 오히려 1위로 오히려 올라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애플이 판매를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출하량을 그만큼 낮췄으니까 18%가량.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애플의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에 반영될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애플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애플 실적에 타격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실제로 얼마 정도의 중국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요거 좀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투자자분들. 요 정도는 그래도 한번 알고 가야면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도 함께 보시면 좋죠. 자, 여기 보이죠, 투자자분들? 요거 비중으로 좀 바꿀게요. 여기 보면 가운데쯤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매출 비중이에요. 보면 최상위가 어디예요? 최상위가 미국이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유럽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중국이 여기 있죠? 중국 비중이 2022년도, 2023년도 18%, 19%가량 유지가 되다가 올해 17%가량으로 지금 낮아진다라는 것들이 전망치가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비중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자, 이것은요. 대신에 여기 보면 유럽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이 좀 특징적인데, 큰 틀에서 보면 중국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다. 요거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는 유럽에서 뭐 또는 아시아 지역에서 이 부분을 메울 수 있을지 상당히 우리는 주목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플의 실적 발표를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나와버리면 실제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왜 충격적이냐면 바로 애플의 이런 나스닥 지금 시총 상위도 엔비디아에게 지금 순위가 밀려 있죠.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라도 개파락이 좀 크게 벌어진다면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을 하방으로 이끌 수 있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 한국 증시 31일 개장하는 우리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최근 들어서 애플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산의 형태로 좀 만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애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약 14%가량 지금 내려앉은 주가 수준입니다. 다음 주에 애플 주가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횡보하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한국 날짜로 31일 아침 7시에 발표될 예정인데 요거 발표에 따라서 애플 주가는 더 크게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은요 일시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2025년도 1분기를 또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요건 이제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은 2024년도 4분기 실적 불확실성 가지고 지금 움직일 거니까 요 점을 투자자분들이 체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카카오 네이버로 왔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제가 이렇게 삥 둘러서 네이버 카카오는 짧게 얘기하고 시장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또 그 속 안으로 들어가면 알맹이로 들어가면 네카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총이 높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추세적으로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혹여라도 이런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 변수들이 우리에게 악재로 작용이 돼서 우리 30일 국내 증시가 크게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카오 입장에서도 가만히 그냥 고스란히 제자리에서 지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무조건 폭락한다, 무조건 급락한다 이거보다는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카오가. 자, 그러면 투자자분들 더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러면 하락했을 때 그럼 계속 하락할 거냐? 오히려 그러면 하락하는 것이 더 기회냐? 이렇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주가 전망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1일 날 만에 하나 애플 주가 영향으로 우리 뭐 네이버 카카오가 또는 한국 증시가 크게 개파락해서 출발한다?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닥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 바닥 잡히는 또 그 과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기 11월 14일 날 작년 11월 14일 날 저점 만들었던 32,550원 가격이요. 여기 일단은 한번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38,500원을 잘 지지하고 여기서 버티질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또다시 여기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금 구간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 매수 유입이 또 가능하겠다. 그래서 31일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또 카카오를 좀 길게 보고 신규 매수, 뭐 비중 확대 등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오히려 31일 날 만약에라도 하락해서 출발한다면 오히려 또다시 이렇게 추세 회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비중 축소를
50%가량 비중 축소 의견을 미리 드려왔고요.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또다시 비중 확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회들이 오히려 증시 크게 급락할 수 있는 그 변동성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가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지 우리가 주목하고 영상으로서 또 투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내일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 큰 변수가 없기를 바라면서 31일까지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투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의견을 드리면서 좋은 내용, 좋은 아이디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